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스웨덴에서는 집에 온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않으며 그 손님이 아동이어도 예외는 없다는 것인데요. 이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스웨덴 게이트라는 용어로까지 비화되며 무섭게 확산되고 있어요. 아무리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해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스웨덴의 손님 접대 문화. 이 논란은 어디까지가 진실이며 스웨덴은 어쩌다 이런 문화를 가지게 됐고 왜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5월 25일 미국의 소셜뉴스 커뮤니티이며 전 세계인이 모여든다는 레딧이라는 사이트에 하나의 글이 올라왔어요. 남의 집에서 문화, 종교로 인해 겪었던 이상한 일들이 있냐는 질문이었죠. 매우 평범해 보이는 이 질문에 달린 댓글은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었어요. 스웨덴 친구 집에 갔던 경험을 얘기한 그는 친구가 저녁 먹을 시간이 되자 본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자기 방에서 기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인터넷이란 공간이 진실과 유머의 경계에서 관심을 끌려고 허황된 이야기들도 많이 오가는 곳이기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진위의 의문을 가졌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증언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런 문화가 스웨덴 관습임이 알려지게 됐어요. 이는 손님에게 무언가를 대접하지 않으면 큰일이 생기는 것 마냥 이것저것 챙겨주기 바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당황케 했고 더욱이 그 밑에 달린 스웨덴 친구 집에서 잤지만 그들이 아침밥을 주지 않았다라는 대댓글은 이 논란의 기름을 붓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문화적 상대성으로 여기고 넘길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사람들에겐 이 이야기가 꽤나 충격적이었는지 스웨덴 게이트라는 해시태그까지 붙기 시작하며 전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기 시작했고 세계 유력 언론사들마저 이 논란에 뛰어들며 원인을 분석하기 바쁜 모습이에요. 근데 스웨덴은 왜 손님에게 밥을 주지 않는 거죠? 이 논란에 스웨덴 사람들이 해명 아닌 해명을 한 내용들을 종합해보자면 대략 3가지 이유가 주를 이루어요. 첫째, 식사는 가족 인원수에 맞게 준비되므로 예정에 없던 손님이 방문하게 된다면 음식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미리 예정된 방문이었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양의 식사를 준비했을 것이고 식사 대접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손님의 예정에 없던 방문은 방문한 집에 음식도 모자르게 하지만 손님의 집에서도 방문 사실을 몰랐기에 음식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무작정 친구네 집에 방문하여 이 사실을 모른 채 음식을 준비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음식을 낭비하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음식 낭비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의 아이가 초대한 친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기 이전에 자신의 아이에게 미리 약속되지 않은 초대는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먼저이지 않나 싶은. 둘째는 식사 시간은 단지 먹는 시간이지 서로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며 더욱이 이 시간은 가족끼리의 중요한 시간이므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정되지 않은 손님이 식사 시간에 불쑥 찾아온다면 충분히 불편할 수도 있을 상황이겠죠. 하지만 그런 이유에서라면 우리 가족의 식사 시간이니 너는 너희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돌려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세 번째로는 1970, 80년대까지는 흔했지만 1990년대 이후로는 많이 사라진 문화이고 그 당시는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손님의 끼니까지 챙겨줄 만큼 여유롭지 않은 형편이었고 손님 또한 타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하지만 스웨덴은 1900년대 중반부터 1인당 명목 GDP 순위에서 줄곧 상위권에 위치했던 나라로서 끼니를 걱정할 만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이들에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다며 더욱 거센 비판을 받고 있죠. 상황이 꽤 심각해져가고 있는 걸 인지했는지 주한 스웨덴 대사관에서도 공식 SNS를 통해 자국의 디저트를 함께 나누어 먹는 피카라는 문화를 소개하며 논란을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 글에 마저 그래서 밥은 안 준다는 거죠? 라는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는 상황이죠. 근데 진짜 이런 이유로 손님에게 밥을 안 주는 건가요? 스웨덴인들마저 자신들의 손님 접대 문화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것처럼 딱히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 없던 자연스러운 문화였던 거예요. 이에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들 또한 스웨덴의 이런 문화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칸 윤손 룬드 대학교 식품학과 교수는 과거 스웨덴은 추운 기후 탓에 식량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를 대접하는 문화가 발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고 로테 홀름 코펜하겐 대학교 사회학 교수는 1960년대 덴마크에서도 친구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만약 아이들이 식사를 하게 되면 집에 연락해서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게 했다. 그것이 다른 가족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어요. 이는 스웨덴 사람들은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집 자녀에게 밥을 주는 건 그 아이 부모의 부양 능력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에 그의 가족을 존중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수정 북유럽 연구소장도 이번 논란의 바탕에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지역 사람들의 강력한 개인주의 성향이 있다고 강조했는데, 스웨덴 정부 또한 국민들의 개인주의 성향을 잘 알기에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장치를 여러 가지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티타임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피카 시간을 보장하고 스터디 모임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등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는 장치를 여러 두고 있다고 해요. 이외에도 스웨덴은 개인 간의 거리를 무척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일방적으로 베풀지 않는다는 의견과, 부유한 상인에게서 값진 무기를 선물받은 전사가 그 무기에 걸맞은 답례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인을 죽였다는 바이킹 일화를 들며, 선물이란 상호적인 것인데 상대가 답례를 할 수 없는 선물을 준다는 것은 동등한 관계가 아닌 상하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 개인 간에는 사적인 도움을 베풀지 않는 문화가 생겼다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해석이 나오더라도 사람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지 각종 밈으로 스웨덴에 대한 조롱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하나라의 식사 문화에 전 세계가 끼어들어 분석하는 모습도 평범치 않은데, 분석을 넘어 비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 또한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커질 만한 논란인 건가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촉발된 이 논란은 단순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해프닝 수준에서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뜬금없는 스웨덴 내 제노포비아 문제가 같이 거론되면서 논란의 손님 접대 문화와 인종차별이 합쳐지며 스웨덴 혐오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스웨덴 제노포비아가 뭔가요? 스웨덴은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하기에 전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이민 대상국으로 선호받는 나라예요. 그에 따라 매해 적지 않은 이방인들이 스웨덴으로 이주해오고 있고, 2015년경에는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의 분쟁 지역 난민들을 15만 명 이상 수용하기도 했어요. 문제는 갈수록 늘어나는 난민과 이민자들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는 2018년 치러진 총선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는데요. 중도좌파 집권연정과 중도우파 야권연맹이 모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스웨덴 이민자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스웨덴 민주당이 60석 이상을 차지하며 원내 3당의 위치를 굳힌 거예요. 스웨덴 민주당은 현지 언론에서 신나치의 뿌리를 둔 극우 정당으로까지 평가되는 정당이지만, 사라져야 할 극우 정당이 이민자 혐오를 외치며 오히려 4년 전보다 10석 이상 늘어난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스웨덴을 바라보는 시선이 스웨덴은 이방인을 혐오하는 나라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선과는 다르게 스웨덴이란 나라는 미국이나 캐나다뿐만 아니라 같은 유럽인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보다도 이민자에 대한 포용력이 강한 나라예요. 영주권을 심사하면서 자국어를 강요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면서 EU에서 수년째 인종차별이 가장 적은 나라로 꼽히기도 하죠. 더욱이 OECD 국가 중 이민자에게 자국어를 국가가 완전 무료로 교육해주는 나라는 스웨덴뿐이라고 해요. 각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SFI라는 것이 있고, 무료로 스웨덴어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에겐 SFI를 듣는 것만으로도 국가에서 매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자신들의 나라에 편입된 이들에 대한 파격적인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 그랬던 나라라서 더 큰 파장이 있던 걸까요? 다른 나라의 이민자 혐오보다 스웨덴의 이민자 혐오 증가에 사람들이 더 비난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만약 똑같은 논란이 가난한 나라에서 시작되었다면 이렇게까지 커질 문제였을까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작지 않은 면적의 나라들이지만 적은 인구의 높은 1인당 GDP를 자랑하는 나라들로서 각종 국제 통계나 사회 진보적 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그들의 복지 제도가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잘난 북유럽 국가에서 충격적인 문화적 결점을 보이게 되니 전 세계인들이 받는 충격은 배가 됐고 더 큰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이죠. 물론 이 현상을 상대의 부족함을 공격하기 위해 자신의 부족함마저 드러내게 된 혐오를 위한 혐오는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은 대접받은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하지만 중국은 대접받은 음식을 싹 비웠을 경우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주인의 부족함으로 여기기에 손님은 식사를 한 숟가락 정도 남기는 문화가 있다고 하죠. 이에 중국인 집주인과 한국인 손님이 만나면 마지막까지 음식을 남기게 만들려는 중국인과 끝까지 다 먹으려는 한국인의 대결이 펼쳐진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어느 문화가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문화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 스웨덴의 손님 접대 문화가 놀라운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가지고 스웨덴인을 비난하거나 혐오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스웨덴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 후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보실 수 있어요.